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한덕수, 떠나가는 최상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대통령 직무대행 한덕수가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계엄령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는 바람에 직무 정지가 됐고, 그 자리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며칠 메꾸어 왔더랬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도 또 헌법재판관 임명 또는 거부권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죠. 그래서 직무 정지가 되는 바람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생겼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바람에 한덕수 총리가 바로 총리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는 또다시 대통령 직무대행까지도 겸해야 됩니다. 자, 한덕수 총리는 좋게 보면 관운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관리로 살아왔고, 또 관리로서도 엄청나게 출세를 많이 했습니다. 벌써 공식적으로 총리를 2번을 한 모양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 1번 했고, 또 여야가 바뀌고 진보와 보수가 바뀐 상황에서 완전히 이념적으로 다른 정권에서 또 윤석열 정권에서 또 총리를 한, 그야말로 기적 같은 그런 관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상이 망해도 한덕수는 총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별히 관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총리에서 직무 정지됐다가 한번 또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얼핏 보면 3번째 총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이해하면 지난번 총리의 연장이니까 2번이죠. 2번 총리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매우 드문, 그러니까 이 조선 고려까지 통칭해서 가장 관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1949년생이에요. 1949년에 태어났으니까 6.25 전쟁 전이죠. 자, 지금 70대 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양반의 고장 전주. 그런데 서울에서 제동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이제 고향인 전주로 돌아가서 전주의 최고 명문 전주 북중을 졸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서울로 와서 경기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경기고등학교 이후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을 해서 서울대생으로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서울대 상과대학 전체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최상목 총리는 82학번 서울대 똥파리로서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 또 상과대학 수석 졸업, 상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이나 서울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는 최고의 명문 코스인데, 여기서 2분 다 최상목, 한덕수 다 수석 졸업을 했다는 점이 이목을 끕니다. 자, 수석 졸업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매우 성실해야 됩니다.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지각결석, 숙제 미달, 이런 것은 수석 졸업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거의 생활의 성실도가 완벽해야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문 수준, 재능, 이게 우수해야 되고요. 그 전국의 인재들, 수재들이 몰려오는 서울대 상대와 서울대 법대에서 수석 졸업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수석 졸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세간에 곱지 않은 평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옆에서 지진이 일어나건 나라가 망하든 나는 오로지 학점만 딴다.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이지 않으면 수석 졸업하기 어렵다. 뭐 그런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성실도 면에서는 더 할 나위 없는 뭐 최선이다. 서울대 상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또 1970년에 행정고시에 6회로 합격을 합니다. 1970년이라면 1949년생이니까 21살, 약관 21세에 사실 소년 등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을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관료로 상당히 큰 족적을 남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절이 관치금융으로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는 기간인데요. 거기에 관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특히 그 통상본부장, 김대중 정부 하에서 우리나라의 통상무역 정책을 다루는 통상본부장을 맡으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자, 이때 상당히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덕수라는 분, 뭐 저도 기자 생활할 때 여러 번 뵌 분인데요. 이 한덕수라 분은 정통 서울 출신으로서 경기고로 나온 서울 토백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의 인물 프로필 기사도 서울 출생이라는 대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덕수 이분이 통상본부장을 맡을 때 그 당시 통상본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많은 기자들이 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분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침 당시 정권이 호남 출신인 김대중 정권으로 바뀐 상황이었는데, 일각에서는 그동안에는 호남 출신이라고 밝히지 않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호남 정권이 들어오니까 호남이라고 밝히는구나, 이런 좀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본인은 내가 고향을 숨긴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서울 제동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내가 의례 서울 출생인 걸로 알고 기사를 썼을 뿐 나는 서울 출생이라고 밝힌 적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호남 출신이 좀 공무원사에서 홀대받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호남 출신들은 좀 안타까운 과거고, 뭐 다시는 이런 지역 차별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픈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일각에서는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자신의 출신 고향까지 속여가면서 이렇게 이력서를 가짜로 배포해서 되겠느냐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의 고향 친구로서요,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세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전주 출신인데, 이분은 아예 한 언론에서 한덕수 총리를 가르쳐서 본인이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한덕수 총리는 통상본부장을 하면서 뭐 사실상 이제 경제 관료로서 정점에 올라섰고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일약 국무총리로 발탁됩니다.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당시 인사였습니다. 노무현 당시 정부는 상당히 진보적이었고, 그동안에 좀 보수적으로 알려져 왔던 이 한덕수 총리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 왔었는데요. 그런 어떤 지역 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념 간의 장벽, 이런 것을 넘어서서 발탁 인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주목을 끌었죠. 자, 진영을 넘어서 인사를 한 노무현 대통령도 훌륭하고요. 또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정말 일을 잘 추진한 한덕수 총리도 훌륭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를 발탁하게 된 배경으로는 한미 FTA,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노무현 정부로서는 진영을 넘어선 그야말로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급속하게 더 진전시키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더 튼튼하게 하는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런 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가 공동 추진한 이 한미 FTA는 뭐 경제정책사에 한국 경제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대로 지금 선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노무현 한덕수 콤비가 만들어 놓은 한미 FTA가 결정적으로 큰 기여를 했다. 뭐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한덕수 총리,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또 주미 대사로 발탁이 됩니다. 통상정책 면에서 그 능력을 높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권을 넘나들면서 어떤 대통령이 오든지 간에 한덕수는 그 부름을 받았고 또 거기에 가서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면서는 바로 총리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영을 바꿔가면서 한 총리, 뭐 사상 최초의 어떤 이 진영 교체 불문 총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탄핵 소추까지도 이겨낸 사상 최초의 총리,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부인이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미술 학도인데요. 자, 이분과의 사랑의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학 다니던 시절 입주 아르바이트를 서울 광화문 신문로 쪽에서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과 바로 결혼을 했다. 자, 이 대목도 좀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거기서 만난 송현숙 씨하고 결혼을 해서 일가를 이루는 뭐 그런 모습이 좀 흡사하다. 과거에는 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부잣집에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만난 여학생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덕수 총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면서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인까지 만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점들을 보면요. 이를테면 그 부인과 만나서 그러니까 이 처갓집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데 처갓집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뭐 그거에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처갓집이 신문로 집에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의 임대를 우회했다. 이런 현상들이 언론에 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 론스타 사태 등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 엄청난 분쟁 소송을 벌였는데 첫 번째 총리 그만두고 잠시 쉬실 때 김앤장에 가서 론스타 쪽을 도와줬다는 이런 의혹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 차원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구설수가 한덕수 총리에게 좀 부담이 됐었죠. 또 뭐 최근에는 박지원 이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의 부인이 미술을 하는데 이 전국 산을 돌아다니면서 무속에 상당히 심취해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하고 코드가 맞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실로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 돌아온 한덕수 총리도 취임 일성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다. 오로지 한국의 미래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념 갈등으로 상당히 큰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실용주의의 대명사로 그동안에 알려져 왔던 한덕수 총리가 정말 진영을 넘어서 이 상황에서 한국에 꼭 필요한 그런 정책 방향을 잘 좀 가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만약에 이 선거를 한다면 거기서 공정하게 내각을 관리하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선거 부정 의혹이라든지 또는 여와 야가, 진보와 보수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어떤 갈등 양상은 좀 해소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데에 중대한 어떤 큰 해결사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자,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87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다시 부총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돌아온 한덕수 그리고 떠나가는 최상목을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